네, 1분 전, 지금 6시 59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점검 좀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화질이 좀 문제가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종이 울리네요. 네, 수업 정이고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조금 참석 늦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리뷰를 할 거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의 힘 카르마 어학원 원장 금문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교 학점제 시대 영수 학습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명을 열었는데요. 고교 학점제 너무나 생소하죠, 그죠? 너무 얘기 많고 이런저런 지금 당장 2025년이 아니라 2023학년도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얘기 들리고 경기도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말도 들어서 어머님들이 아마 조금 지금 이게 맞는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저희 현장에 있는 저희들도 고교학점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정리할 겸 정리한 걸 또 우리 부모님들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명회를 열었고요. 간단하게 아마 오늘 들으시면 고교학점제 이거구나 아마 확실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영수학습의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가시면 오늘 저녁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진행 순서는요, 1부, 2부, 3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 고교 학점제 시대에 달라지는 것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다 타치하지는 않고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만 질의응답 형태로 제가 자료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보너스로 준비한 겁니다. 2부는 중입,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에 관한 궁금한 것들. 사실은 오늘 설명회는 제가 예비중, 예비고를 염두하면서 기획했다가요,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중2, 중1도 해당돼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러면 또 중3은 또 중3 어머님들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학년을 확장해서 고루고루 제가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년이라도 상관없이 내용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부로는 영어 수학 학습의 방향.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는 수학의 힘과 카르마 어학원. 혹시 저희 수학의 힘 오픈 설명회 때 참석하신 어머님 계시나요? 네. 그때 상을 받으신 분도 계시나요? 네. 우리 오픈 설명회를 6월 달에 했다가 7월 오픈을 못 하고요. 6월 말에 난리가 났죠, 한바탕. 그쵸? 모 어학원에서 성남 쪽에서 시작한 게 고양시까지 퍼져가지고 막 학교마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희가 7월 오픈을 못하고 8월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 초3부터 고2까지 전학년 반이 개설되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학의 힘과 카르마 어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수학 학습에 대한 조금 현실적인 얘기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제 부캐고요. 저 닮았죠? 그쵸? 제 사진을 넣어서 만든 겁니다. 제 설명, 소개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한 자료들 많습니다. 보시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했던 경기 고교 학점제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한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혹시 초6 어머님 계시나요? 초6 어머님? 온라인에는 아마 초6 어머님도 상당히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의미로 이 부분, 근거리 배정 원칙, 그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는 서울형 고교 학점제 워크북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것만 봐도 고교학점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일부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발행한 가장 근간이 되는 건 교육부에서 발행한 내용이 되겠죠. 가장 많이 참고한 건 요겁니다.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 그 다음에 아마 영재고 과고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고1, 2학년 진학지도 자료집이 이 정도 두꺼운 책인데요. 그걸 제가 몇 번씩 다 보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여기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행한 자료인데요. 어머님들은 굳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 학교별 정보는 학교 알림이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 편제, 과정 편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수학게임 가족학원 설명회 자료집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저희 전국학원, 전국 그 수학게임 가족학원들이 지금 한참 예비 중 예비고 설명회 시즌이라서요. 자료들 저희들 많이 공유하거든요. 그리고 원장님들께도 많이 상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았습니다. 자료 참고 및 출처 미리 제가 매번 말씀 못 드려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고교학점제 시대에 달라지는 것들. 자,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뭘까요, 어머님들? 고교학점제 시대 하니까. 고교학점제가 뭐야?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우리 아이 평가 방식 어떻게 반영돼? 입시제도는 어떻게 반영되는데? 학교에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 내용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는요. 현재 초6 이하는 왜 고교학점제를 알아야 하나요? 제가 발음이 좀 세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 소리 선명하게 들리나요? 여기 어머님들 잘 들리실 텐데 온라인상에 듣는 어머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마이크에 이게 조금 겹쳐 들리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현 초6 이하는 왜 고교학점제를 알아야 하나요? 제가 발음을 좀 또박또박 할게요. 그 다음에 현 중1, 중2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는 그리고 알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나요? 배경은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부할 과목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이죠. 그 다음에 내신 평가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그 다음에 창체 활동은 또 어떻게 바뀔까? 기존의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그 다음에 대입 제도는 어떻게 바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요겁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 설계와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요 신문 기사입니다. 현 초6부터 본격 고교학점제, 수업은 중2부터 170시간 축소. 경기 고교학점제 2022년 시행. 과제 산적해 있죠. 그죠? 2022년이면 내후년이 아니라 바로 내년이란 말이죠. 지금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에서 과제 산적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 경기 고교학점제 시행 로드맵 제시 이렇게 되는데 기사를 보시면요, 너무 걱정 많이 되시죠. 근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고교학점제가 뭐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원래 초6 이하는 왜 고교학점제를 알아야 하나? 그 다음에 현 중1, 중2는. 자, 원래는 중1, 중2는 사실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2023-4는 점진적으로 좀 약간 일부만 도입할 계획이었으면 당초 계획이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이라고 애초에 생각을 했었죠. 2021년 2월만 해도요. 그런데 8월 달에 약간 내용이 수정이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단계적 이행 계획안이라고 해서 나와요. 이 말은 부분 도입이 아니라 학년별로 단계별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2, 중1, 초6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데, 현학년 중2는 2023학년이 되는 해가 2023학년이 고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중1은 고1이 되는 해가 2024학년도고요. 그 다음에 현 초6은 2025학년도에 고1이 되겠죠. 그래서 2023, 24, 25 이 25학년도부터 전면 적용을 하고 현재 중2, 중1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그래서 초6부터만 신경 쓰려다가 중1, 중2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1, 중2 어머님들도 고교학점제 내용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애초에는 원래 22학년도는 내년부터는 특성화고가 고교학점제 시행할 계획을 미리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4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부분적으로만 도입을 해서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을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부분이 아니라 단계별로 학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래서 23, 24의 고1부터 이렇게 얘들이 중2가 고1이 되는 해에는 지금 현재 헷갈리죠? 현재 현재 중1이 2024년도에 고1이 되는 거고 현재 중2가 23년도에 고1이 되는 거죠. 그러면 24년도 되면 얘들은 고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이 고3이 되는 2025년도에는 고1, 2, 3 세 개 학년이 모두 다 고교학점제 적용을 받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대입 적용은 현재 초6이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 정책에 반영을 받는 건 2028학년도 대입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8학년도, 2027학년도, 2026학년도 대입도 궁금하네요. 이때부터는 뭔가 새롭게 바뀌겠네요. 그죠?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3개년 다 적용을 받은 현재 초6학년들이 대학교 입학하는 2028학년도에는 대입제도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거 우리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현재 초6 이하 어머님들은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표 하나로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책을 몇 권 분량을 다 종합해서 편집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요것만 제대로 보고 계셔도 다 이해되실 것 같아요. 수업량은 기존에는 그러면 제도 단계적 적용을 하는 이 2023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기존의 단위 개념이 학점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쵸? 기존의 단위 개념이 학점으로. 그 다음에 1학점 수업량은 요때까지는 50분 17회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2025년부터 시간이 50분 16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간 수업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언제부터요? 25년 전면 적용부터. 단계적 적용 때에는 기존하고 똑같다. 다만 요것만 바뀝니다. 교과 180 단위가 교과 174학점으로 줄고요. 창체 24 단위가 창체 18학점으로 줍니다. 그래서 6단위 6학점. 단위라는 말, 학점이라는 말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단위 개념, 이부터는 학점. 자, 그래서 6학점씩 줄어들었죠. 교과 부분, 창체 부분에서. 그러면 총 192학점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1학년 때 192학점 이 아이들은 적용을 받고요. 현재 중2. 그 다음에 현재 중1은 요때부터 고1이 되니까 192학점. 그 다음에 2학년 때 192학점. 그 다음에 현재 초6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대에는 3개 학년 모두 다 192학점이 되고요. 수업 시간도 연간 3년간 2720시간에서 2560시간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3학년 때 동안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 수업에 대한 부담이 준다, 많이.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보통 204단위이면 6학기로 나누면은 한 학기당 36, 38, 64, 24, 34단위를 이수해야 되죠. 그죠? 한 학기에 34단위면 일주일에 34시간을 수업한다니까.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7교시씩 5일을 하면 35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빼고는, 하루 6교시 빼고는 매일 7교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192학점으로 줄면은 6, 3, 18, 6, 2, 12. 32학점이네요. 그러면은 일주일 5일 중에서 5일 중에서 6교시를 5번 하면 30시간이죠. 그리고 이틀만 7교시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은 하루 빼고는 다 7교시인데 지금보다 조금 여유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의 그 다음에 여기 공통 과목, 그러면 이제 평가와 관련돼서 여기 단계적 적용할 때는 국어, 수학, 영어 공통 과목에 대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한다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학원에서 보충 지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수를 보장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미이수제를 도입합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조금 더 보완할게요. 그 다음에 평가 제도는 진로 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지금은 2025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을 적용을 받고 있죠. 지금 어머니들 그 내용 아시죠?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고1 중간고사 끝나면 2학년 때 들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거든요. 지금도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는 선택이 하나가 더 늘어나요. 이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평가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 9등급이 같이 병기가 됩니다. 이 말은 성취평가제는 A, B, C, D, E 요거고요. 그 다음에 석차 9등급 병기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백분율에 따라서 그렇게 같이 병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5학년 때부터는 모든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고요. 공통 과목만 9등급으로 병기가 되는 겁니다.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만 9등급 병기가 되고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모든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 어머니 성취평가제는 말이 조금 생소할 거예요. 성취평가제는 그냥 절대평가, 이꼴관계로 보셔도 됩니다.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 B, C, D. 그죠? 그 다음에 여기 9등급 병기제는 상대평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좀 복잡하죠?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혹시 잠깐만 여기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어머님들 계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표를 가지고요. 고교학점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부터 고1, 고2, 고3 단계별로 고교학점제를 적용한다라는 내용. 그러면 단계별 적용 기간에는 무엇이 바뀌어? 단위라는 말이 학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총 수업 시간이 조금 줄겠구나 예상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평가 제도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 지금 현재 고1, 2, 3 아이들 현재하고 다르지는 않구나. 그죠? 본격적으로 평가제가 바뀌는 건 25학년 때부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우리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과연 무엇일까? 고교학점제가 뭐길래 이런가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교육부에서 정의 내린 고교학점제입니다. 자,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이해되시나요?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쵸? 우리말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씩 볼게요. 자,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 생각하시면 돼요. 국영수,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것들, 이런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요. 고2가 되면서 진로 적성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이 있고요. 진로 선택이 있고요. 융합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자기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들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선행돼야 될 게 진로와 적성이 파악이 돼야 되네요. 맞죠? 진로와 적성이 파악되지 않으면 무엇을 선택하라고 멘붕 오잖아요. 그죠? 그냥 찍어? 아니면 옆 친구 선택하는 같이 따라서 선택?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수 기준에 도달을 해야 돼요. 최소 40점 이상. 만약에 40점 이하면 미이수. 그래서 이 누적, 취득된 학점이 누적되어 졸업을 시키는 게 고교 학점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잘 안 오죠. 어머님들 대학교 다닐 때 학점 자기가 시간표 짜서 신청해서 들은 거 기억나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차이가 나는 건 고등학교는 대입이라고 하는 큰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이 어떤 과목을 들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대입에 반영이 되지만 대학교는 사실은 물론 학점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죠. 취업할 때 고등학교 때하고는 약간 모습이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 큰 줄기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 이해되셨나요? 자, 핵심은 진로와 학업 설계 지도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유학년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중1 때 자유학년제를 하고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하도록 하는지 이유는 우리 그동안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와갔습니까? 학교에서 잠자는 교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의 어떤 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고교학점제 조금 보완 설명을 하면요. 자, 학점 기반 졸업 체제예요. 과목 이수 기준이 마련됩니다. 출석률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요.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 돼야지 과목 이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년간 192학점 이상씩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현행 출석일수 진급 요건은 유지를 한다. 미수 도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학년 때부터 했죠. 그쵸? 그전에는 국영수 중심으로 보충을 열심히 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쵸? 그 다음에 미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보충 이수 성적 상한 설정. 자, 우리 미수는 I라고 하는 게 기존까지 A, B, C, D, E에서 I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40점 이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따 조금 더 고교 학점제 아마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반복 학습 아시죠? 그래서 완벽하게 고교 학점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 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나? 이거 환경 변화예요. 그죠? 이것도 교육부에서 제시해 준 내용인데요.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감염병 확산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저출산 학력 인구 감소, 국가 성장 잠재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 인구도 이렇게 줄지만 학력 인구 구성비가 갈수록 더 줄죠. 이 말은 노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하에 뭔가 효율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디지털 세대 새로운 학습 성향 아마 고교 학점제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온라인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 소인수라고 하는 아이들 소수의 인원들이 신청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서 그걸 개설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몇 개 학교가 결합해서 그 과목을 개설하고 현장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게 이런 모습들이 일반화 될 겁니다. 그래서 온오프가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그게 되게 쉬워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 어머님들도 이거 예전에 줌 설명회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코로나가 던져준 우리한테 선물인 것 같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지금 어떤 어머님은 지금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시죠? 그렇죠? 어떤 어머님은 식사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럴 겁니다. 그렇죠? 수업을 온라인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 심화, 그 다음에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이 필요한데, 우리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 제시하는 학생 주도성 및 변혁적 역량 강조,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부할 과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는 건데, 이 부분부터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현행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아까 제가 말로 언급해 드린 거. 현행은 2025학년도 개정교육 과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그렇죠? 자, 고등학생이 됐을 때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공통과목은 고1 때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 한국사 포함해서요. 이런 걸 공통과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어요. 지금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고1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2학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지금 아마 고등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전문 교과로는 요거 잠깐 볼게요. 교과하고 과목이라는 말을 조금 구별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과목, 이렇게 교과라는 말과 과목이라는 말을. 전문 교과의 과목이 전문 교과 1, 전문 교과 2가 있는데요. 지금 특목고에서 하는 게 전문 교과 1입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직업계고에서 하는 게 전문 교과 2입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특목고에서 하는 전문 교과 1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교과에 다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특목고가? 그렇죠. 일반고로 되니까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서 선택의 과목이 하나가 더 생기죠.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게 하나 더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융합 선택이 뭐야? 이런 것들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이 융합 선택 과목이야. 예를 들면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죠. 그죠? 여행지리? 기존의 세계지리, 지리는 봤는데 여행지리라고 하는 과목. 그죠? 그 다음에 융합과학이라는 과목. 조금 생소해요.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합선택 과목으로. 자, 어찌됐든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은 1학년 2학기, 보통은 2학년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렇게 듣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업계고는 별도로 제가 언급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공통과목, 그 다음에 선택과목. 선택과목, 일반, 융합, 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만. 일반, 융합, 진로.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공부할 과목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자료는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준 워크북이라고 하는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어머님들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는 어머님들은 보시고요. 구체적인 이제, 그럼 고교학점제가 이제 그림은 그려졌어요. 그럼 구체적인 시간표가 어떻게 되지? 요걸 보자라는 걸로 제가 좀 보여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미래는 심리치료사가 되고자 해요. 그래서 심리학, 미술, 감상과 비평, 생명과학 1, 생활과 과학, 윤리와 사상, 세계사를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 시간표를 2학년 때 이렇게 짰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는 다른 진로이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자기 진로 적성에 맞는 시간표를 짜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 표에서 보시면 세계사, 일반 선택에 해당하는 세계사, 윤리와 사상, 생명과학, 심리학을 선택을 했고요. 진로 선택에 해당하는 생활과 과학, 미술, 감상과 비평을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현재 6학년 이후부터는 일반 진로 말고 하나 뭐가 있죠? 또? 융합 선택이 있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공부 잘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25학년 때문에 이 선택 과목이 하나가 더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평가 방식이에요. 내신 평가 방식. 아까 제가, 석차 등급제 상대평가, 성취평가제 절대평가, 이 말과 이꼴관계를 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우리 지금 현재의 평가 방식은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중에서 공통 과목, 이 부분은 상대평가를 하고, 요게 현재가 아니라 2025학년도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서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 거 있죠. 아까 고1 때 보통 배운다라는 그 과목은 이 성취평가제와 석차 등급제를 같이 병기합니다. A, B, C도 넣고 그 다음에 등급도 같이 넣는다라는 얘기죠.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A, B, C, D, E 요것만 넣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는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은 요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진로 선택만 요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모두 다 요 방법을 따른다. 그러면 석차 등급제로 표기되는 것은 뭐만 있습니까? 공통 과목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공통 과목은 언제 배우는 거랬죠? 고1 때. 그러면 대학교 갈 때 이 아이들은 고1 성적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네요. 그죠? 지금까지는 고2, 고3 점점 올라가는 성적을 대학에서 더 좋게 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2, 고3 때 배우는 선택 과목은 모두 이 성취평가제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대학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학생이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는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어머님들 어떤 생각 드세요?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 드세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네, 좋은 생각입니다.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요것도 지필평가 선다형 축소하고 선온술, 수행평가 등을 확대해서 학습 과정 및 성장에 초점을 둔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중학 내신은 현재도 지금 A, B, C, D, E로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다만 I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여기 60점 미만, 59점부터 이하는 다 E로 처리를 합니다. E. 그죠? 근데 고등에 가면 이제 이 아이들 때는 A, B, C, D, E가 50점까지고, 그 다음에 49 이하는 이렇게 I, 이렇게 돼요. 그죠? 제가 잘못 이거 그림 그렸나요? 40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아까 40 미만이 미수, 그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거 만드느라고 40부터 49. 네. 아이가 많으면 졸업장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이수는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 좀 큰일 나겠죠. 그래도 보충 같은 걸 많이 시킨대요. 지금까지 말씀 나온 건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봐보세요. 지금 현행 지금 성취도 기준하고 그 다음에 향후 성적 산출하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어요. 현행은 지금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같이 지금 병기를 하는데, 향후에는 공통 과목만
석차 이 등급을 병기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모두 I를 포함해서 이렇게 성취도로 병기를 하겠다. 표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별거 아니죠? 그죠? 자, 평가 방식에서 달라지는 건 그러면 지금 중1까지는 기존의 현재 방식에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초6부터는 요 방식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기존 방식, 현행 방식과 향후 방식 어떻게 다르다? 기존 방식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병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만 성취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초6부터는 공통 과목만 병기를 하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모두 성취도 표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창체 활동은 어떻게 바뀌나요? 요것도 요렇게 명칭이 좀 가칭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직 기존에 자동 봉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존 창체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을 창체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조금 개편이 됩니다. 진로 탐구 활동을 좀 강화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진로 탐구 활동. 그래서 기존 봉사 활동은 그럼 어떻게 해? 이 진로 탐구 활동이나 동아리 및 자치 활동과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실제 좀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막 봉사활동 한다고 그냥 시간 메꾸기식 봉사활동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어렵진 않죠? 대학교 생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아마 어머님들이 지금 심란해한 부분이 뭘지 제가 압니다. 뭘까요? 아마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그죠? 어떻게 꿈찾게 해주지? 이런 부분, 그죠? 이런 것이 좀 깝깝할 거예요. 그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대입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자, 우리 대입제도는요, 역시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와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2024년 2월 달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6 학생들이 적용받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와는 2024년 2월에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미래형 대입제도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미래형 대입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예측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예측한다라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측해도 시행되지 않는다면 의미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초 6학년 방향들 좀 잡아주기는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방향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고교학점제를 좀 참고해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핀란드,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학점 더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약간 조금 비슷해요. 출석 일수와 단위 위수로 얘들은 아직 단위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는 학점이라는 말을 쓰고 어쨌든 요걸 졸업 요건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혼용하고 있는데 얘들은 절대평가. 그 다음에 얘들은 대학별고사와 센터 시험으로 대학에 가는데 우리는 고교 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행 대입 사전 예고제에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현재 초6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4년 얘들이 중3이 되는 2024년 2월에 큰 틀이 발표가 됩니다. 대입 정책이. 그로부터 1년 반 지난 뒤에 고1이 되었을 때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 발표가 되고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2026년 4월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해당되는 2027년 4월에 학교별 대입 요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때 자세히 좀 현재 초6 어머님들은 요때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는 요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입 제도는 요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수능 절대평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수능은 그러면 자격고사화 시키고 킬러 문제 없애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누구나 다 일정 수준의 공부만 하면은 그냥 수능,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학에 맡기자. 그래서 대학별 고사로 가는 이런 방법이 검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원술 수능도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수능 유예 실시라는 말도 많이 보이죠. 많이 들리죠. 그죠? 이랬을 때 시험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야? 그 다음에 대입 일정이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겠네. 그죠? 지금 11월 셋째 주 이것이 또 어떻게 그 다음에 땡겨져야 되겠죠. 땡겨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좀 따르고, 그 다음에 수능 관련돼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입시 큰 틀에 있어서는 수시 정시를 통합하여 선발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전문가분들이 지금 많이 주장을 하고 있으세요. 수시 정시를 통합했을 때 너무 지금 대입 제도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되면은 많이 학교가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죠. 수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때문에도 지금 수시 정시 통합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얘기 너무 졸리시나요? 제가 소리가 너무 조근조근하나요? 괜찮습니까? 네. 어머니들 식사하시고 오신 분들 좀 졸리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계속 진행할게요. 어찌됐든 자, 우리 대입 방향성은, 자, 수능이 어떻게 바뀌고 뭐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과와 진로 관련 교과 활동, 특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부의 기록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대입의 미반영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공정성 그 얘기 많이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 남아있는 건 뭐냐면 교과와 진로 관련 교과 활동입니다. 이것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세특이라고 하는 여기에 고스란히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연두는 해놔야 돼요. 서논술형 수능 또는 대학별 교사, 이거 아니더라도, 서논술형 수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갔을 때 대학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와 유사한 IB와 유사한 이런 것들 또는 구술 면접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희 현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중학생인 우리 아이,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 공부 방향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그쵸? 지금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농구술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독서도 많이 하고 글쓰기도 많이 하고. 그죠? 아닌가? 그 다음에 2020학년도 일반 계획고에도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확대되면 당장 고교 학점제 핵심 요소가 적용되는 건가요? 이제 어머니 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까 잘 들으신 분들, 아까 단계별 적용하는 2023, 2024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아까 고교 학점제 전 내용이 다 반영되진 않지만 현재 하는 요것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현재 요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재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현재 고1, 고2, 고3 학부모님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고1, 중3부터 해당됩니다. 중3, 고1, 고2, 고3은 이제 끝났고 고2까지 학생들은 요거의 적용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시 모집 비율 30% 이상 확대, 그 다음에 수능시험 개편. 자, 올해부터 이렇게 2022학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11월 18일에 지금 수능본도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첫 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과거 올해 작년 재작년 3년 연속 수능이 다 달랐던 거 아시죠? 그렇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근데 이 이제 형태가 향후 지금 고1, 고1, 중3 아이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절대평가, 탐구 영역 17개 중에 사회, 과학을 다 합쳐서 2개를 자유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EBS 연계율이요. 작년까지는 70% 직간접이었는데요. 올해 지금 고3 아이들한테부터 50% 간접 연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학생부 기재 내용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문항 분량 개선, 교사 추천서 폐지됐고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전면 실시. 요게 2018년 8월 17일에 발표한 그 이름도 긴 고교교육 혁신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잇따라 연달아서 이 후속 차원으로 나오는 게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이에요. 이 부분에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요것들이죠.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그죠? 그 다음에 특기자 논술 폐지. 요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들을 현재 고2, 고1, 중3 학생들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언제까지? 2017학년도 입시까지. 그죠? 물론 이제 세부적인 거 조금씩은 1년 전에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있고 2년 전에 바뀌는 거 아까 그 시기별로 나오는 거 있죠? 조금씩 바뀌는데 큰 틀은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신 성취 결과 배입에 반영하자라는 취지, 요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했던 얘기 반복되네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1부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아이의 진로 설계, 그 다음에 과목 선택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자료들은 제가 사전 설문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사전 설문 받은 것이 있어요. 어머니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그 내용 모두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현장에서 어머니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추가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어머니들 많이 궁금해 하세요. 우리 아이 진로 설계와 과목 선택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자, 먼저 아까 고교 학점제 시대에는 물론 기존에도 일반 선택 과목이 있던 지금 현재에도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자유학년제를 중1 때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깝깝하긴 하죠. 그죠? 자, 앞으로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죠? 이게 대입하고 이제 직결이 되니까. 자, 먼저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1까지는 진로 탐색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요.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흥미 부분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잘하는지, 이게 적성 부분이죠. 흥미와 적성이 일치되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탐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탐색한 걸 가지고 관심 직업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관심 직업이 결정되면 대학교가 계열이 결정되고, 계열이 결정되고 전공이 결정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대학, 그 계열에 어떤 대학에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어떤 선택 과목을 들은 학생을 요구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고등학교, 내가 생각하는 그 과목들을 개설하는 고등학교가 어디야? 그 고등학교는 내 특이한 이 선택 과목들을 개설해? 안 해? 안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관심 직업, 그 다음에 대학 계열이 먼저, 그 다음에 전공, 그 다음에 어느 대학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 대학에서 요구하는 이 선택 과목들,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기를 원해, 이런 것들. 이렇게 결정됩니다. 흐름도가. 그죠? 자, 요거 내용들은 자세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머님들 이제 팁으로, 어머님들 많이 아시죠? 온라인 진로 종합 검사나 진로 심리 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MBTI 검사를 한댔지, 홀랜드 성격 검사, 커리어넷, 워크넷 다 무료로 가능한 거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커리어 패스를 활용해서 여기 적성 부분, 흥미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진로 장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는 이쪽에 관심이 있고 이쪽에 적성인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기필코 의사라고, 아이는 의사 생각도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로 장벽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장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려고 하는 성적이 좀 받쳐주지 않는달지, 거기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학점이 선택 과목이 조금 부족한달지, 이런 것들이 장벽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장벽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입과 이제 연계한 진로 설계를 결국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 대입하고 연결된 진로 설계가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자, 가보시죠. 대입과 연계한 진로 설계는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먼저, 관심 대학교를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학교의 계열을 이렇게 찾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거 한양대학교 신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나는 경제금융학을 공부하고 싶어 봤더니 계열이 상경 계열이네요. 그죠? 상경 계열이네.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가 가려고 하는 쪽의 계열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관심학교 계열을 찾는 다음에, 근데 전공 안내 교육과정 졸업후 진로 확인하기 이런 게 보면은 각 대학별 전공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한양대 전공 가이드북인데, 예를 들면 사회학과 교육과정 및 졸업후 진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진로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1로 다양한 학과 정보 책자를 활용해서 관련 학과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학과 정보를 이렇게 아이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예를 들면 심리학과 정보를 보시면 인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성격, 사고, 행동 등의 지적 호기심이 있으면 좋음 등등. 관련 학과는 상담심리학과, 심리상담치료학과, 심리학과, 산업심리학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국가 자격으로는 전문상담교사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전문상담사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출 직업들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훨씬 좀 와닿죠. 그죠? 이렇게 구체적인 탐색 활동이 좀 있어 줘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 아이들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될까요?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죠?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은. 그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지만 어머님들이 체크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그때 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MBTI 검사나 이 커리어넷, 워크넷 같은 데 들어가서 아예 흥미도 검사, 적성 검사, 진로 심리 검사 같은 거, 진로 성숙도 검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거기 있는 거 다 해봤자 1시간이면 다 끝나요. 무료로 다 이용 가능하고, 결과지 보는 방법도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하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한번 했다고 해서 안 하냐, 이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속 해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입과 연계한 진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는 내 진로, 대학 진학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 가져볼까요? 유사학과를 이게 탐색해야 되는 이유가 잠깐 뭘까요? 잠깐만 좀 이제 우리 좀 리프레싱 좀 할게요. 아니, 아까 관련 학과 봤으면 됐지 유사학과까지 왜 봐야 될까? 유사학과 예를 들면은 문해창작과 가면 됐지, 뭐 이거 관련되는 국제지역학과, 유사학과가 문화영상, 스토리텔링, 방송시나리오 작가. 근데 국제지역학과 가면 됐지, 중남미, 동아시아, 한국문화, 이 뭐지? 유사학과까지 왜 탐색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학교마다 학과 이름이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가 달라서 맞아요. 어머니 포인트 짚으셨네요.
아이가 많이 달라지고요. 고3 때 가가지고 아까 진로 장벽들 때문에 진로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1 때 다 진로 선택이 완벽하게 돼요? 아이들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막판에 고3 때 가가지고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경우에도 그래요. 저도 올해 대학교 보낸 딸아이가 있는데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거 듣지는 않겠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얘는 고3 때까지도 뭐 꿈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했는데 막판에 그냥 지네 엄마 직업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걸로 해서 어렵게 그냥 간호학과를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좀 미리 준비했으면 좋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화학도 열심히 하고 막 했으면 좋았었는데 얘는 또 문과로 갔었어요. 문과는 아니죠. 문이과 통합이니까 문과 선택 과목들을 다 했어요. 그것도 내신 따기 가장 어려운 학교라는 그 학교 욕심은 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했는데 성적 잘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문과 과목을 했는데 다행히 간호학과는 문이과 이렇게 교차로 가능하거든요. 막판에 가서 그냥 그렇게 가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 걸. 막 해부학 뭐 외울 게 너무 많다고 하고, 화학을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막 후회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쭉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저만 그럴까요? 어머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아이가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학교 때 저러지 않았는데 왜 쟤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는? 저는 엄마 쪽 탓하고 엄마는 그러다가 또 한바탕 가고 이러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유사학과도 좀 폭넓게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금 중간 점검, 어이구야 벌써 55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